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수능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대치동 빅마우스입니다. 어저께 제가 개인적으로 수업 끝나고 기분이 좀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제자 여러분들이 수강생 친구들이 수업이 너무 좋다고 문제 질이 너무 좋다고 박수를 쳐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올 만한 유형을 미리 선반영해서 문제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문 출제 트렌드가 지금 예년보다는 어렵지 않게 세팅이 되고 있는데 지문의 난이도가 어렵지 않더라도 작년 수능에서 미끄러진 친구들 꽤 많았죠. 그런 친구들을 좀 확실하게 1등급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문이 어렵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오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로직들을 충분히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주 기발한 방식으로 뭔가 이제 아이들을 좀 감탄을 시켰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줘서 제가 또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유튜브 영상도 좀 더 적극적으로 올려드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들도 좀 해볼 거고요. 그리고 뭐 수험생을 위한 운동법이라든지 좀 더 공부보다 좀 더 저변을 넓혀서 뭐 수험생을 위한 뭐 조언 이런 것들, 공부 계획, 생활 뭐 습관 이런 것들도 제가 진행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뭐 당연히 정식 컨설팅 이런 것들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좀 더 개별적인 고민 상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현재 수업을 좀 모집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N수생들 사이에서 나도는 말이 뭐 현재 수능 패턴은 공부를 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될 확률이 높지 않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예전보다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런가? 무턱대고 그 말을 뭐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내가 뭐 한 번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확률이 낮아서 이렇게 단념하기보다는 왜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그런 말을 내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왜 예전에는 열심히 노력하면 됐었는데 현재는 그런 비율이 좀 낮아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시험 유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 같은 경우는 기계적으로 문제를 막 풀어내다 보면 점수가 잘 나오는 형태의 시험이었다면 요즘 트렌드는 좀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지문을 장악하지 않으면 실수가 많이 나고 또 의문사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좀 예전보다는 많아진 그런 시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그 트렌드는 임용고사나 또 공무원 시험 같은 상위 레벨의 시험에서도 좀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수능에서도 수험생 스스로 분석을 하고 독해력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지만 이 미묘한 뉘앙스를 갈라낼 수 있는 형태로 시험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시험에서는 사실 뭔가 양적인 문제풀이나 이런 것보다는 또 옛날에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수험생은 기계처럼 공부해야 된다, 로봇처럼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요즘 트렌드의 시험에서는 로봇처럼 공부하면 안 되고 오히려 감정을 풍부하게 만든 상태로 반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 그런 시험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양적인 문제풀이에 너무 집착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특히 N수행 친구들 뭐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뭐 이제 재정 학원에서 주는 모든 자료를 다 풀고 이런 이제 결심을 세우고 있을 텐데 그래서 막 어떤 친구는 더 이상 풀 게 없다 막 이래가지고 저한테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어느 선 이상으로 열심히 공부하는 거는 지금 현재 시험에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 공부량은 문학과 독서 같은 경우는 예, 기출 플러스 사설 모의고사 한두 개 정도, 뭐 한두 개 정도, 그리고 뭐 EBS, 수특 수완이죠.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니까 국어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는 다른 과목과 달리 끝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근데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양의 어떤 자료들을 굉장히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내 생각을 깊게 만들어야 되고 출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분석을 해나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나만의 전략을 만들어 가야 된다. 나만의 전략을. 강사들이 알려주는 전략을 고지고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뭐 배우긴 해야겠지만 그 강사들이 알려준 걸 토대로 나의 색깔을 더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과목은 몰라도 국어 수업만큼은 좀 개별적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소수정의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에서는 혼자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도 많으니까 제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양적인 문제풀이를 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은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특히 이런 생각은 고3 친구들에게 좀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고3 친구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열심히만 해도 어떻게든 되지 않더라고요. 네, 저도 오랜 기간 동안 이 바닥에서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점수가 오르지 않는 경우를 참 많이 봤습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왜 그럴까? 그런데 사실은 이제 국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머릿속에 길이 뚫려야 돼요. 사고의 길이 뚫려야 돼. 생각의 길이 뚫려야 돼요. 그래서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정보를 연결하고 조직해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그런 자신만의 길이 뚫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보통 이제 뭐 해설지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뭐 양적으로 뭐 강사들이 해놓은 걸 기계적으로 학습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패러다임을 좀 완전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내가 스스로 분석해보고 또 내 분석이 맞는지 점검을 받아보고 또 내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교정을 받고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내가 시험장에 혼자 들어가도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멘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멘탈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면 이전처럼 기계처럼 공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해요? 감정을 풍부하게 가진 인간의 마음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단순히 강사가 알려주는 대로 받아들이면 그냥 이게 공부가 힘들어요. 지쳐요. 근데 내가 주체적으로 공부하고 분석하고 더 나아진 게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느끼면 성장을 스스로 느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발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모의고사 점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공부하면 느껴져요. 어제 안 됐던 것들이 오늘 좀 되는구나. 이게 점수로 반영이 되려면 굉장히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양적인 문제풀이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반응하면서 감정을 느끼고 뭔가 이제 스스로의 성장을 느끼면서 좀 기뻐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은 점수가 오르기 전에 이미 즐거워요, 공부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막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뭐 흥분, 즐거움이 아니고 굉장히 잔잔하고 은은한, 이건 느껴본 사람만이 아는데 안정감에 가까워요. 불안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내가 지금 스스로 성장을 하고 있구나. 네, 올해 잘 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면서 공부가 점점 재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참아내는 것도 물론 맞지만 저는 참아내는 것보다는 즐기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즐기려면 약간 게임처럼 공부를 해야 돼요. 게임이 즐거운 이유는 뭐죠? 바로 레벨업. 레벨업이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캐릭터의 발전과 성장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러한 점들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들 스스로는 내가 실시간으로 어떤 점이 나아지고 있고 더 개선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 약점을 개선하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더 강력한 캐릭터가 되어 가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해줄 전문가를 찾으시면 돼요. 그게 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혼자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뭐 최근에 이제 좀 몇 번 들었던 얘기가 어떤 친구들은 공부보다는 그냥 차라리 주식 투자나 뭐 코인 재테크를 하고 말지
이렇게 힘든 걸 왜 하냐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뭐 일견 맞는 말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지금 현재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냐면 낭만이 낭만이 사라졌어요. 낭만이 사라졌다. 이 낭만이 뭐냐면은 예전에는 뭐 어느 대학 뭐 이런 거를 제외하고 논외로 하고라도 그냥 오늘 하루 내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열심히 공부했다. 혹은 뭐 내가 이만큼 나아졌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기분 좋음을 느끼고 어, 흥분되고 약간 기대되고 이런 친구들의 비중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에서 제가 친구들에게 강조하는 거는 뭐냐면 좀 이렇게 수업도 기대해주고 또 스스로의 발전에 대해서 좀 느끼고 스스로 칭찬해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걸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수능 과정이 끝나고 이 수험 과정이 끝나야 행복하고 이 수험 기간에는 억지로 참아야 되고 하고 싶은 걸 막 못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지금밖에 없다. 이렇게 나 자신에 대해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밖에 없으니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의 성장을 좀 즐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스스로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인생에서 많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나 재테크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모르겠습니다. 뭐 그 경제적으로 생각한다면 이것도 나쁜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대학을 가는 게 굳이 뭐 돈 때문에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유일한 이유가 돈 때문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평생을 같이 할 좋은 친구들, 그리고 뭐 좋은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스스로의 능력을 더 키울 수 있는 주식 투자나 재테크 같은 경우는 뭐 모르겠습니다. 저도 지금에 와서는 여기에 대해서 솔직하게 뭐 이게 완전 나쁘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연령대에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성장에 필요한 어떤 요소들이 저는 이 주식 투자나 재테크에 있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물론 사이드로 하는 건 나쁘지 않지만 대학을 가셔서 여러 친구들을 보고 여러 생각을 지닌 사람들을 만나면서 같이 이제 어울려서 호흡하면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연령대 더 우선시 되는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릇을 키우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기회와 그런 것들이 찾아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걸 수치화하고 결과적으로만 보는 이러한 트렌드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좀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낭만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은 대학을 가셔라 이거보다도 이 과정상에서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이렇게 좀 뭐랄까 스스로의 성장에 대해서 기뻐하고 수험 과정 중에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예, 그리고 양적으로 기계적으로 공부하지 말고 질적으로 분석하면서 예, 좀 뭐랄까 공부를 즐겼으면 좋겠어요. 막 어떤 과제 더미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걸 의무적으로 꾸역꾸역 해나가는 느낌이 아니라 뭐 양은 별로 안 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들을 소화해 나가면서 공부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정보를 받아들이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한 건 좀 잘못됐었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정답이 맞는 거구나. 와, 어, 이거 할 만하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공부만 열심히 해서 대학에 가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이런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먼저다. 이 수험 과정 힘들잖아요. 사실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기는 했지만 힘든 과정인 건 맞아요. 근데 이 힘든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의사소통도 잘 하시고 스스로와의 어떤 관계, 마음 관리도 잘 하시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인 건 분명하거든요. 대학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N수 생활을 잘 마친 친구들과 아예 초수로 온 친구들은 이게 좀 달라요. 인생의 스탯이 좀 달라요. 벌써 느끼실걸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능 과정을 음, 단순히 좋은 대학에 가야겠다라고 하면은 너무 얻을 수 있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축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대학도 갈 거고,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연습도 할 거고, 나의 가치관을 정립시키는 연습도 할 거고, 스스로의 성장을 잘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대학 네임밸류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말에 호도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하지 않는 어리석음은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수험 생활이 왜 그토록 괴롭고 지겨운가라는 건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의무감에 누가 시켜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인생길에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여정을 떠날 텐데 그 여정을 위한 힘을 스스로 키우는 과정이다. 스스로 이렇게 힘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이 인생 전체에서 많지 않으니까 즐겁게 인내했으면 좋겠다. 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결국은 수능국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들을 지키시면 공부를 했을 때, 인풋을 했을 때 아웃풋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인 반응이 풍부해야 되고요. 뭔가 새로운 걸 깨닫게 됐을 때 되게 기뻐하실 필요가 있고, 조급해하지 말아야 되고요. 최종 승리를 믿어야 되고요. 열심히 하기는 하겠지만, 열심히 했다고 해서 바로 결과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하면서 내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잘하게 된다. 그리고 지금 내가 먼저 행복해야 점수가 오르기 시작하고요. 후회를 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는 지금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잘 안 된다고 할 때도 좌절하기보다는 언제나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여기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문제를 접근할 때도 어떤 친구들은 쌤, 이게 오답인 것 같은데 이거 답이 잘못된 거 아닌가요?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고, 쌤, 이게 정답이 되려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뭐라고요? 이건 답이 틀렸어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요? 이렇게 따지듯이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쌤, 이걸 제가 받아들이려면,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자, 누가 더 잘 되겠어요? 바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더 잘 되겠죠. 그래서 대치동 빅마우스가 어떤 구체적인 방법론에 앞서서 관점, 태도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요새 예전과는 달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점수가 오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반갑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